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소유한다. 근데 이 개념이 불과 300년 전만 해도 아예 없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자, 지금부터 이 아이디어라는 게 어떻게 법적인 재산이 됐는지 그 혁명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야기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 지금 우리한테는 답이 꽤 명확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과거에는요, 이게 엄청난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있었던 문제였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볼 게 바로 그 통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아주 극적인 싸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답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로 가볼게요. 모든 이야기가 아주 강력한 길드의 독점, 그리고 국가의 검열 아래에 꽉 잡혀있던 바로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작가한테 권리가 있기도 전에 모든 걸 독점하던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적상 조합이에요. 1557년에 국왕한테 허가를 딱 받은 런던의 인쇄업자 조합이었는데 사실상 영국 안에 있는 모든 인쇄랑 출판을 그냥 다 틀어준 절대 권력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책 한 권 내는 과정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모든 원고는 국가 검열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과하면 서적상 조합에 등록을 해야 했죠. 오직 길드 회원만 인쇄를 할 수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작가는 원고를 넘기는 그 순간 모든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권리는 누가 갖느냐? 길드가 영원히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핵심은 창작을 막 장려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검열하고 통제하는 거.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그 극적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권리 소유자는 길드에서 작가로, 목적은 검열에서 학문 장려로, 기간은 연구 독점에서 딱 정해진 기간으로 바뀌죠. 말 그대로 혁명적인 전환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낡은 시스템이 마침내 무너지는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죠. 1695년에 존 로크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도 있고 해서 영국 의회가 인쇄 허가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15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길드의 독점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출판 시장은 그야말로 서부의 무법지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규제가 풀리자마자 런던 바깥에서 인쇄소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스트셀러를 허락도 없이 마구 찍어냈습니다. 해적판이 시장에 넘쳐나니까 정식으로 투자했던 출판업자들은 망할 위기에 처했죠. 이건 그냥 몇몇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출판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경제 위기였어요. 바로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정말 영웅처럼 하나의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N여왕법이에요. 이 법 안에는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 2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의 공식 명칭을 한번 보세요. 학문 장려를 위한 법. 이전 법의 목적이 뭐였죠? 검열이었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지식의 확산을 돕는 게 이 법의 새로운 목적이라고 아예 대놓고 선언한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혁명입니다. 권리의 주인은 인쇄기를 가진 출판업자에서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작가, 개인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창작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권리의 출발점이라고 인정한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 권리가 영원한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작가에게 일단 최초 14년 동안의 독점적인 권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와요. 만약에 14년이 지났는데 작가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14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그 영구 독점의 고리를 마침내 끊어버린 거죠. 그럼 최대 28년이 지나면요? 그땐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 영역, 즉 퍼블릭 도메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예요. 위대한 작품들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문화적인 자산이 되도록 말이죠. 정말 중요한 개념이 이때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어요. 이 법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걸 두고 수십 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이 시작된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셰익스피어 작품을 둘러싼 전쟁이었어요. 런던의 기득권 출판업자였던 톤스는 아니다, 우리 권리는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방의 도전자였던 워커는 무슨 소리냐, 새 법에 따라서 저작권은 끝났다 하면서 아주 값싼 셰익스피어 책들을 막 찍어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둘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셰익스피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대중적인 작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유명한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포프의 개인 편지를 누가 훔쳐서 책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에서 판사가 현대 저작권의 역사를 바꾼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 단어들은 원고의 재산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책이라는 물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나 표현, 그 자체가 보호받아야 할 재산이라고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종이에서 독립해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산이 된 거죠. 정말 엄청난 도약이었습니다. 자, 영구 저작권을 둘러싼 이 기나긴 싸움의 마지막 결전입니다. 1769년에는 법원이 잠깐 런던 서적상들 편을 들어주면서 영구 저작권에 인정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5년 뒤인 1774년 영국의 최고 법원인 귀족원이 이전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최종 결과는 N 여왕법이 최고법이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저작물은 무조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거죠. 이걸로 영구 독점이라는 환상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18세기 런던에서 시작된 이 법 하나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 이어지면서 이토록 놀라운 유산을 남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중에 미국을 세운 건국자들이 자기들만의 저작권법을 만들 때 영국의 N 여왕법 구조를 거의 그대로 복사해 왔어요. 핵심 목표부터 최초 14년, 갱신 14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권리 소유자가 작가라는 것까지. 이건 뭐 거의 청사진 수준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죠. 이 법이 남긴 3가지 위대한 유산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전문 작가라는 직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찰스 디킨스 같은 작가들이 글만 써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준 거죠. 둘째, 공공영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셰익스피어부터 셜록 홈스까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대한 문화도서관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쇄술이라는 당시의 신기술이 가져온 혼란 속에서 창작자와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균형점을 찾아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도 참고하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죠. 300년 전에 인쇄술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엔 인공지능, AI가 창작의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N여왕법이 찾아냈던 그 절묘한 균형점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또 다른 저작권 혁명이 필요한 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